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했다고 북한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중대 문제 등이 무엇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정은 위원장과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어제 접견을 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어떤 좀 논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숭타오 대연락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과 중국의 인식의 공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해내느냐, 여기에 집중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방중 과정에서도 네. 북한과 중국이 현재 국면, 특히 한반도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식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대화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관련된 의지, 또 평화 체제와 관련된 입장, 이런 것을 중국과 충분히 공유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숭타오 대외연락부장도 역시 북한에 대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 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어제 그 숭타오 또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이건 상당히 주목되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비롯해서 북한이 지금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의도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친밀함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중 양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경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제 뭐 중국이 이 핵과 관련된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북한에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만약 뭐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된다라면은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중국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평양에 조성된 그런 거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를 들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뭐 원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북중 접경 지역의 개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에 도움을 좀 많이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를 어떤 수준에서 중국과 북한이 공통의 입장을 갖고 미국과 또 한국과 대화를 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비핵화 문제의 흐름 자체가 좀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야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나 경제적 지원 이야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떤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호 간의 어떤 의견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되는 그 지점을 갖고 만나는 것이 북한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 사전 북한이 조율을 한 상태에서 갔을 때는 보다 안정감 있게 북중 간의 입장이 조율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북한은 최대한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외 관계를 풀어간다. 그럴 때만이 좀 더 안정감 있게 김정은 위원장이 행보를 할 수 있고, 또 설령 북한이 미국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늘 중국을 또 껴안고 가는, 또 중국은 또 북한을 껴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의 행보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단독으로 중국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그 호칭도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이제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약간 보통 국가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펑리위안 여사만 하더라도 이전에 중국의 국가주석과 달리 사실상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설주 여사도 이제 북한의 그런 대표적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전에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방에서도 유학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이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이나 아니면은 남북 정상회담 잘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방중도 이제 리설주 여사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대외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리설주 여사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그동안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치르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이설주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이제 존경하는 이설주 여사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앞에 호칭이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그런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이제 보면 존경하는 이설주 여사라는 호칭이 나오면서 이설주 여사에 대한 북한에서의 그런 존재감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고 예. 또 어제 어제 이제 지제를 공연을 했는데 중국의 예술단이 네. 지제를 공연했습니다. 그 발레죠. 지제를 공연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함께 보지 않고 리설주 여사가 단독으로 당정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같이 봤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하지 않은 단독의 어떤 정치 행사도 이설주 여사가 지금 하고 있다. 최초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데서만 리설주 여사가 있었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없는 데서는 이설주 여사는 화면에 등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설주 여사가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국내 무대, 북한 내부 무대 또 국외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설주 여사의 동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설주 여사의 동행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래서 이설주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미리 북한 내부에서 이설주 여사의 정치적인 행보를 독자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군사 퍼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서 이게 제 언론에도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한미 군사훈련은 굉장히 조용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북측에서도 그대로 반영시키면서 북측도 전혀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그 태양절 행사. 보면은 대체로 뭐 마라톤 대회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는 지금 성대하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보는 북측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뭐 한 2일 정도 앞둔 상황이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러한 상당히 좀 유연성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첨언해드리자면 지난 2월 8일이었죠. 이제 건군절 열병식이 있었고 비록 이제 건군절 열병식에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신형 미사일들을 보였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핵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로우키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칫 뭐 이런 뭐 열병식이나 이런 걸 진행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런 평화의 그런 분위기를 깨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앞서서 김혜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사실 그
한미연합 훈련도 굉장히 로우키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제 언론에도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여기서 도발해봤자 얻을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청와대 발표가 있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어제 2차 통신 실무회담이 있었고 18일에 의전 경호 보도 실무 접촉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표어도 남북 정상회담 공개가 됐는데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가 공개됐거든요. 이 네. 부분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표어 슬로건이 공개가 됐는데 예. 평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을 했었던 것을 새롭게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11년 전에 2007년도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결과 14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11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예. 그때도 역시 평화가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의제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이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정상회담 또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꺼번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한묶음 패키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의 여정에 그야말로 거보를 딛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이제 남북 정상회담부터 한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미 정상회담, 또 나아가서는 남북 미중 정상회담, 예. 또 남북 미중 플러스 중국, 일본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상회담이 앞으로 펼쳐지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비핵화 평화 체제, 특히 비핵화를 달성하면서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동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지형을 바꾸자는 이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슬로건을 정확하게 만들어냈다.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통신회담은 어제 열렸고 또 일부 실무회담들이 18일 날 개최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것은 아무래도 의제, 경호, 보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결국 지금 27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18일이면 한 9일 정도 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실무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좀 확정짓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또 논의를 충분히 하는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만큼 실무적으로 남북 실무자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좀 합의점들을 미리 도출해낼 수 있느냐.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양 정상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이 원래 18일 정도에 개최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그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이 다시 한번 그런 실무 접촉들이 끝난 뒤에 또 고위급 회담이 18일 이후에 열릴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그 과정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